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무디스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미국 증시는 그래도 견조하게 좀 잘 버티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될 CPI 지수, 일단은 보고 가자라는 관망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MSCI 반기 리뷰도 나오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과는 좀 디커플링 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지만 우리 양시장 오늘 빨간불 켜면서 힘차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양시장 흐름 어떤지 먼저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3%가량 상승하면서 2,43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수세가 거센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2% 넘게 상승했습니다. 2.24% 상승하면서 79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1,700억 원 넘게 현재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시장에 대비해서 우리 시장은 좀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힘차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많이 빠진 만큼 코스닥도 2%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을지요?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황당한 좀 그런 어떤 하루였었는데 오늘 뭐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아직 뭐 특별한 변수가 없는데 이제 변수라고 한다면은 현재 보통 이제 10월 달이 미국에서는 회기년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좀 통과를 좀 시켜야 되는데 임시 예산안 뭐 통과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 뭐 임시 예산안이기 때문에 심각한 어느 문제는 아니다. 다만 신용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세가 지금 진행이 됐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고금리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계속해서 돈이 유입이 되는 어떤 흐름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 1위 이제 기축통화에 모든 통화가 묶여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강등 여파와 상관없이 1등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미중 간의 어떤 미국과 중국의 이제 정상회담 관련해서 커다란 어떤 이슈가 나와줄 확률이 많은데 선거철까지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긴장 모드, 또 해외 모드를 좀 취해주면서 어떤 무역 활성화, 어떤 경기 회복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약간 나와줄 확률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전략이 필요하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역회된 숄더 형태가 계속해서 여기서 나와준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회된 숄더 형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여기서는 오른쪽 어깨 부분들이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알다시피 현재 이 저점에서 현재 바닥까지가 거의 20일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 저점에서 눌림목까지가 20일, 그러니까 탄생파동이 약간 만들어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상승들,
물론 상승하다 이 구간에서 한번 크게 이제 접어주는 다시 한번 2단 상승의 1단 조정의 어떤 시나리오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21선과 61선이 사이의 박스권에 갇히고 이런 이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면은 21선과 61선이 크로스가 되는 시점까지 나와줄 확률이 많고 크로스 되는 시점에 임박하면은 한번 튀어주는 부분들 11월 말 12월 초에 이런 움직임들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년 어떤 경기 회복 부분에 대한 어떤 주도주 찾기 어떤 부분들의 어떤 모습을 이제 보면서 주도주 찾기 어떤 흐름들을 좀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에 좀 예정되어 있는 빅 이벤트들이 꽤나 많습니다. CPI, PPI 지수도 있고요. 예산안 문제 금요일까지도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히 또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대응 전략 세우시는 점 꼭 해야 한다는 점 말씀을 또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드리고요.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 부근 가장 고점으로 해서 지금은 소폭 좀 내려와 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오전장에서도 오전장을 빛낸 하상한가 종목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더 E&M입니다. 올해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인 베셀을 인수했는데요. 여전히 실적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재매각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SY스틸텍입니다. 어제 코스닥에 상장한 새내기주고요. 고기능성 데크플레이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튿날인 오늘까지도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KC그린홀딩스입니다. 폐기물 소각이나 재활용, 신재생 에너지 쪽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순환 경제가 각광을 받으면서 폐기물 처리 시장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을 좀 뜨겁게 달궈준 하상한가 종목들 세 가지 만나봤고요.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 한 가지 꼽아주시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KC 그린홀딩스입니다. 네, KC 그린홀딩스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뒤에 홀딩스가 붙어 있으니까 지주회사일 테고요. 예. 탄소 중립이나 친환경 이런 부분이 좀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만 사실 주식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 계속 약세를 좀 보이는 섹터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장 베스트 종목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 아마도 미래 성장 산업들은 아마도 탄소 중립, 환경 관련된 그런 부분이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RE100 다시 말해서 재생에너지 100%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다는 그런 어떤 시대적 화두가 있는데 실제 이게 이제 산업화가 굉장히 더딘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KC 그린홀딩스는 폐기물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대기오염 플랜트 사업,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오늘 이슈가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KC 그린홀딩스의 자회사인 KC 환경 서비스가 기업 공개 IPO를 추진을 좀 하기 때문에 이런 재료가 약간 부각이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며칠 전에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발표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좀 작용이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좀 실현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오랜 동안 하락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인데 5,200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2,500원까지 좀 빠졌습니다. 대부분 종목이 크게 오르지 않는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 반토막이 나는 종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어제 이제 상승 삿바 형태를 보여주고 오늘은 거래량이 더 튀어주면서
이제 상 거의 근처까지 올라왔다 좀 생각이 되는데 상 근처의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이 넥라인점에 좀 해당이 되는 자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단기 고점 차익 실현 좀 하시길 바라고 조정 뒤에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내년에 어떤 성장 동력, 이슈 이런 부분들이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도 한번 좀 체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베스트 종목으로 KC홀딩스 함께 좀 살펴봤고요. 일단은 정부 정책까지 좀 함께 맞물리게 되면서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긴 하락을 좀 끝내고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요. 조정 시 매수 타이밍 함께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베스트 종목까지 함께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해보고요. 오후장 대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주 종목 두 가지 꼽아주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동훈 아나텍입니다. 네, 첫 번째 인기 종목 동훈 아나텍입니다. 타액으로 당뇨 진단하는 기업이라서 그래도 몇 번 언급을 좀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마침 매출이 좀 나와서 살펴보면 3분기 매출,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계속해서 강세를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모멘텀으로 지켜보면 좋을까요? 예. 지금 이제 세 가지 이제 모멘텀으로 약간 봐야 되는데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부분들은 타액으로 이제 당 수치를 진단한 진단 키트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약, 제약 쪽의 흐름들은 글로벌 신약 또는 글로벌 히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이 있으면은 조단위의 어떤 시세가 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항암제 같은 경우도 신뢰전 같은 경우는 10조까지 갔죠. 그래서 신풍제약의 코로나 치료제도 시총이 10조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글로벌 신약으로 가능성이 있는데 항암제 쪽이 아닌 쪽, 다시 말해서 바이오 헬스케어, 헬스 부분, 그다음에 진단 키트 부분, 이쪽 관련된 어떤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훈 아나텍도 본업인 그 카메라 모듈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라이더 센서를 현재 상용하는 팹리스 기업인데 비상장 회사 현재 비상장 회사하고 요거를 좀 상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 부분들이 가장 크기 때문에 2차 상승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한번 최근에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자, 동훈 아나텍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7,500원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5만 원에서 절반 정도, 절반이 더 빠졌습니다. 25,000원, 그다음에 25,000원에서 다시 한번 3분의 1 정도 빠졌네요. 4분의 1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정도 많이 빠지고 21세 다시 회복하고 눌림목을 보이고 다시 한번 가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고점에서 약 60일, 그러니까 한 3개월이 좀 더 조정을 보였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충분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눌림목이 있으면은 오후장에 한번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동훈 아나텍 인기주 종목 첫 번째로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몇 번 언급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타액으로 당뇨를 진단하는 기기라는 점이 가장 큰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차트상으로도 긴 조정을 보이고 지금 다시 한번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눌림목이 있다면 오후장에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인기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세토피아입니다. 네, 세토피아. 히토류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옐런 장관이랑 허리펑 부총리가 만났을 때 좀 화해 모드가
풍겨져 나왔다. 이런 예.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좀 예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토류 관련주는 왜 봐야 할까요? 예, 미중 정상회담에서 앞두고 밀 수출, 미국에 대한 밀 수출을 해주고 또 하나 이제 카드가 좀 있었죠. 현재 강원 전략이라 해서 히토류 규제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잘 안 해주면은 히토류 제재하겠다. 협상을 잘 해주면은 밀 수출을 해주겠다. 이런 어떤 전략들이 두 개가 동시에 좀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은 세토피아 부분들은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가장 전기차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모터 쪽에 해당이 되고 모터에 대한 어떤 핵심 부품이 네오디듐이고 그 다음에 차기 어떤 대체제가 이제 그 대체제도 있는데 네오디듐이 가장 강력한 자석에 올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직 계열을 거의 완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쪽에 VTRE의 또 회사하고 이제 제휴를 좀 해서 이런 법인을 좀 세우고요. 그 다음에 국내 유통 가공하는 어떤 부분까지 수직 계열을 완성을 좀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다 할지 단순한 어떤 테마적인 아닌 요소가 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어떤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오랜 동안 5,500원짜리가 지력에 하락을 했는데 이 냉난전까지 거의 하락을 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들이 좀 뒷받침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은 그 이슈가 좀 부각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협상 부분들이 뭐 결렬이 되거나 아니 결렬이 아니라 별다른 소득이 없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세토피아도 협상이 무조건 잘 될 거다. 또 뭐 이런 어떤 기대감보다는 두 가지 이슈를 바라보고 전기차에 대한 소재 부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협상의 지지부진 뭐 됐을 때 이런 쪽 두 개를 바라보고 뭐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 세토피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협상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좀 다르게 세워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이슈 말고도 세토피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기차 관련 모멘텀도 있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 두 가지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반도체 전공정 이해입니다. 드디어 이제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가 됐습니다. 사실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단계도 너무 단계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기도 한데 보통은 전공정, 후공정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일단은 전공전 단 여기서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거의 한 달에 3주에 걸쳐서 제가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식사관학교의 전공 과목 3학점을 이수를 했고요. 두 번째로 반도체를 현재 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자 하는 것들이 더 좋을 것 같다 좀 생각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반도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는데 반도체 제조의 이제 8대 공정에 대해서 잠깐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부분적인 세부 공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웨이퍼 제조, 그다음에 산화 공정, 그다음에 포토 공정, 식각 공정, 그다음에 증착 내지 이온 주입, 그다음에 금속 배선 이렇게 해서 끝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EDS라는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조립까지 이게 패키징 공정으로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웨이퍼 제조부터 금속 배선까지가 전공정에 관련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웨이퍼에다가 전기 회로, 전자 회로를 인쇄를 좀 하게 되죠. 웨이퍼는 왼쪽에 보시다시피 인쇄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밀려처럼 현재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오른쪽에 보셔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인치수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2인치가 대세인데 약 30cm 정도가 되죠, 지름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점점 인치수가 커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전력 반도체는 지금 이제 8인치 정도. 예전에는 6인치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어떤 대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에다가 인쇄 회로, 전기 회로를 인쇄를 하게 되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반도체 칩이 네모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바둑판처럼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재 자를 수 있는 현재 틈새를 놔두고 이 안에 네모지게 어떻게 보면은 인쇄 회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웨이퍼 모양이 동그란 것이 아니라 한쪽에 플랫 되고 하나는 노치로 해서 하나 이제 표시가 돼 있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 파란색 바둑판처럼 생긴 걸 하나씩 잘라서 띄어다가 반도체 이제 조립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런 모습처럼 현재 플라스틱 케이스처럼 이렇게 쌓아지는 어떤 부분, 그다음에 기판에다가 어떤 회로를 연결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미세한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건축물처럼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회로만 있는 개념인 줄 알았더니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런 건축물 개념처럼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실제 반도체의 제조 공정은 미세하게 웨이퍼판 위에다가 여러 겹을 쌓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면서 건축처럼 여러 가지 각종 회로를 만들어 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데 먼저 웨이퍼를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실리콘을 모래에서 규소가 나오죠. SI라고 하는데 요거를 녹여서 마치 이렇게 이렇게 다리처럼 당근처럼 이렇게 동그란 통 같은 것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인곳이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곳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무를 썰듯이 당근을 썰듯이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로 이렇게 썰게 되면은 이게 웨이퍼 판이 됩니다. 그래서 웨이퍼 판은 당연히 가공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퍼를 전문으로 제작 업체가 따로 있겠죠. 그다음에 웨이퍼가 다 만들어졌으면은 제일 먼저 가공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공을 하는 부분들이 일단 방막을 입히는, 산화막을 입히는, 방막을 입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산화공정이라 좀 하고요. 여러 가지 원리상 필요해 보이는데 이게 습식 산화, 건식 산화 이런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열 처리를 하면서 이런 산화 코팅을 가장 먼저 하기 때문에 웨이퍼 위에 첫 번째 막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회로를 이제 그려야 되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사람이 뭐 제도하듯이 일일이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이제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걸 그 회로를 먼저 그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도포를 하는 어떤 과정, 제일 먼저 하는 과정이 포토공정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겁니다. 사람하고 내비적인 하는 거고요. 포토공정, 노광공정을 하는데 이때 뿌리는 액이 감광액, 보통 PR이라 하고 현재 포토레지스트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감광액을 왜 뿌리느냐? 우리가 사진 현상 하듯이 이게 필름이라고 생각하고 빛을 쏴주면은 이 감광액의 색이 변하는 어떤 그런 원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래쪽에 보시면은 색이 변해서 나중에 이걸 현상액을 붓게 되면은 현재 빛이 있는 곳과 빛이 안 비추는 곳이 이렇게 구별되면서 녹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 공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오른쪽에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슬라이드 형태에서 빛을 쏴주면은 현재 여러 가지 모양이 생기는데 빛이 있는 쪽과 빛이 없는 쪽, 빛이 있는 쪽을 반응하기도 하는 어떤 물질도 있는가 하면은 빛이 없는 쪽에 반응하는 물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없어진 건 아니고 요거는 색깔이 일단 변하고 그다음에 현상에 부었을 때만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현재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제일 먼저 사람학을 도포하고 감광액을 도포한다겠죠. 빛이 있는 쪽하고 빛이 없는 쪽이 있는데 요거를 먼저 색이 변한다겠고 두 번째는 현상액을 부었을 때 이게 없어지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감광액 현재 이게 아니라 사람막을 이렇게 파헤치는 부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웨이퍼 면에 닿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사람막을 추가로 이렇게 굴삭기처럼 이렇게 파내는 것들이 식각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토 레지스트가 그려진 어떤 그림을 그대로 본떠서 이렇게 파내는 것이 이제 식각 또는 에칭 공정이라고 보시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사람막을 이제 파내는 부분들은 두 가지 이제 공정이 좀 있죠. 그래서 습식 식각하고 이제 건식 식각. 건식 식각은 기체로 하는 거고 현재 습식 식각은 현재 화학 물질로 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를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일단은 감광액이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감광액, 포토액을 뿌렸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렇게 식각까지 다 팠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위에 없애야겠죠. 그래서 포토 레지스트는 뭐 이렇게 이걸 제거한다. 그래서 포토 레지스트 스트립 뭐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런 식각 공정이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것들을 정리를 좀 해보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빛을 쏴주게 되면은 색이 변합니다. 포토액이다. 근데 이게 현상액을 붓게 되면은 현재 아예 없어지는 것이 되죠. 그다음에 추가적인 액체나 기체를 부어주고 밑에 산화막을 이렇게 파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나서 제일 나중에는 이 포토레지스트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없애는 과정. 이게 전체 이제 포토 과정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왜 포토 과정이 제일 중요하냐? 회로를 만들어내는 미세 회로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알파이자 오메가이자 모든 것이 이제 집약이 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1층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2층, 3층, 4층을 계속 쌓아 올려야 되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어떤 코팅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재료에 맞게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1층과 2층 사이에 절연막이 있을 거고 또 금속으로 연결하는 층이 있을 거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도포를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절연막이도 도포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금속막을 이제 도포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여러 번 거치는데 이게 이제 증착 과정이라고 합니다. 증착 과정이 또 한 번 산화막처럼 이제 코팅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고 이걸 뭐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증착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필요한 만큼 쌓아 올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통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음 장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겹으로 쌓아 올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만들어진다. 여러 겹을 쌓아 올리면은 최종적으로 그 위에다가 금속 현재 회로 기판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웨이퍼에다가 방막 증착을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관광인을 뿌리고 이걸 노광 과정을 통해서 현상액을 부어서 천면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식감을 통해서 밑에 면까지 드러내고 나머지는 관광액까지 싹 덮어내는 그런 과정까지 필요해 보이는데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좀 하는 것이 이제 증착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금속 배선을 하기 위해서 전기 전도를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이온 주입을 합니다. 이온 주입을 하게 되면은 웨이퍼 쪽에 어떤 그 현재 전도가 높아지는 것들이 이제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에 이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바로 금속 배선을 다시 한번 코팅을 하는 겁니다. 코팅하기 전에 뭐 베리어 메탈을 깔고 금속 배선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는데 금속 배선은 알루미늄이나 티타늄, 텅스텐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겹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단면도로 봐야겠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이런 순서가 있는데 순서도 몰라도 됩니다. 다만 흐름만 알면 되고 또 다음 시간에 섹터별로 포토공정, 현재 포토공정, 식각공정 어떤 세부적인 어떤 부분까지 현재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고 오늘 이와 관련된 어떤 부분의 핵심적인 종목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잠시 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제작 과정에 있어서 전공정 과정에 대해서 좀 배웠습니다. 일단 인곳에서 웨이퍼를 자르고 그 위에다가 감광액을 사용하고요. 식각 공정과 또 포토 레지스터를 제거하고 증착 과정까지 거쳐서 여기까지 지금 정리를 한 상태인데요. 워낙 좀 반도체 과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도 또 막상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또 차례대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수혜주들도 오늘 이어서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먼저 그 전에 지난 종목들부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그중에서도 AS 차원에서 오늘 다시 한번 체크해볼 종목 11월 6일에 소개해드렸던 KC코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던 KC 그린홀딩스, 요기 자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세가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전략을 세운다면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KC코트 현재 그린홀딩스의 자회사 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시를 했을 때 이제 재료가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설비, 분진 처리나 가스 처리 설비가 반드시 이제 환경 오염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페타랑 촉매를 이용해서 바나듐을 추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나듐이 2차 전지의 차세대 대체 전지의 어떤 부상이 되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어떻게 보면은 이 환경 오염 어떤 설비를 통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으로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이제 반환점 관련된 이슈가 있지만은 또 환경 이슈가 좀 되면은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차트로 이제 보게 되면은 얼마 전에 이제 상승사파형 약간 숨고르기 하다가 다시 한번 오늘 두 번의 급등이기 때문에 이중 눌림목 바닥이고 지난번 거래량보다 상당 부분 많은 거래량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손바뀜이 왕성하게 진행이 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하루 이틀 숨고르기만 진행이 된다면은 신규 매수 관점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에이스 차원에서 KC코트를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이번에는 수혜주들 차례로 함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3위 동메달부터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KC텍입니다. 3위 동메달 KC텍 뽑아주셨습니다. 반도체 부품단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디스플레이 사업도 함께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찾아보니까 사실 최근 들어서 특별한 이슈는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왜 동메달로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네, 반도체 종목군 중에서 웨이퍼를 만드는 것에 첫 번째 공정이 좀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공정에서 웨이퍼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연마 작업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때만 쓰이는 것이 좀 진행이 되는데 반도체 회로 공정이 계속해서 미세화가 될수록 여러 번 어떤 증착 공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때에 필요한 어떤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조금 더 있다 좀 생각이 돼서 동메달로 현재 지정을 좀 했는데 제가 처음에 밑에 이 노란색 판이 웨이퍼 판입니다. 웨이퍼 판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위쪽이죠. 그 파란색 위쪽에 해당이 되는데 웨이퍼하고 현재 CMP 패드 다시 말해서 그 연마하는 어떤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마를 했을 때 그 마찰을 좀 줄이기 위해서 CMP 패드라고 하는 어떤 슬러리 어떤 형태를 만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슬러리 형태를 어떤 액체까지 포함해서 현재 만들어내는 어떤 그 장비 이 부분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고 또 국산 소재의 국산화에 또 성공을 좀 하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슬러리 같은 경우도 메탈 소재 뿐만 아니라 이제 비메탈 소재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좀 들어가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디램 분야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랜드 플래시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양쪽 다 장비에 어떤 송구하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단면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겉면에 이런 불순물들이 이제 끼어 있으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불순물이라든가 웨이퍼가 좀 튀어주는 부분들 이런 데 홈된 부분들 약간 그 가장자리면에 약간 페인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완벽하게 평탄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해 보고 평탄화가 되지 않으면은 상당하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장 일차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보시고 계신 게 이제 CMP 장비. 웨이퍼 연마 장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들어간 장비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을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자, KC텍이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올라주고 있고 또 시총이 약 4천억 정도의 어떤 레벨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어떤 그 성장성 부분들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많이 만들어지려면은 기본 웨이퍼 판에 어떤 판의 많이 소모가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2단 상승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N자형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가장 기본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KC텍을 동메달로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동메달 종목으로 K시텍 함께 살펴봤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첫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웨이퍼를 만드는 첫 공정을 또 담당하는 곳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일단 전반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등도 주고 있다고 하니까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 필요하다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제우스입니다. 네, 2위 은메달 종목으로 제우스 꼽아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우스 하면요, 로봇 쪽 관련주로 자주 언급이 됐던 것 같거든요. 예. 특히 뭐 서비스 로봇이나 협동 로봇 이런 쪽으로 예. 좀 자주 언급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좀 덜 부각받았던 것 같은데 예. 왜 은메달로 꼽아주셨을까요? 예, 물론 로봇도 있지만은 원래는 반도체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제우스를 보셔야 되는데 제우스는 이제 일반적으로 세정 장비. 세정 장비하면 뭐 세척하는 거 하지 않느냐? 이게 맞습니다. 그게 무슨 첨단 기술이지 않느냐? 첨단 기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세정 부분들은 습식 세정, 건식 세정, 그다음에 증기 세정 통해서 웨이퍼의 표면을 깨끗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해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미세화 공정이 없을 때는 잡티클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씩 있어도 전혀 성능에 문제가 없었지만은 미세화 공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수록 분진이라든가 미세 티끌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적으로 어떤 그 현재 오류 작용이 되기 때문에 세정 공정이 계속 가면 갈수록 공정 사이사이마다 계속해서 추가가 좀 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는 세정 공정이 갑자기 이제 떡상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제우스의 어떤 흐름들도 약간 좋아질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단체로 이렇게 웨이퍼를 여러 장 하는 것이 이제 베스 방식이 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웨이퍼를 하나씩 씻겨내는 부분들이 일단은 싱글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세정 장비만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ION이라는 어떤 그 세정 장비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밑에 이제 표시가 됐죠. 어드밴스드 패키징. 다시 말해서 첨단 공정에 패키징 공정에 애칭 공정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은 PR 리무벌이라고 하죠. 현재 현재 강광액을 제거하는 어떤 부분이 장비로서를 또 발주를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게 제일 중요하냐면은 이게 후공정의 조립 과정의 부분에 좀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려보면은 후공정이란 것은 현재 HBM 관련된 어떤 흐름들이라면은 HBM을 이렇게 쌓게 되죠. 근데 이걸 구멍을 뚫게 되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구멍을 뚫을 때 중간중간 연결 홀 부분들이 이제 필요해 보이죠. 근데 이 장비를 가지고 보면은 범퍼홀이 숄더볼을 만드는 건데 숄더볼을 어떻게 만드느냐 있는 거를 그대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여기서 만든 겁니다. 먼저 코팅막을 하고 코팅막 위에 다시 액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리벳처럼 만들고 코팅막을 없애고 이걸 약간 녹이면 동그랗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토 레지스트 방식으로 이걸 만드는 획기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다음 장 보시는 것은 이에 관련된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앵커님께서 뭐 잘 지적했는데 로봇 관련된 부분이죠. 협동 로봇 제로 어떤 전문 부분들 이거 뭐 커피의 바나다 뭐 체인점이라든가 현재 로봇 이송 그러니까 반도체 공정에서 이송용 로봇 이쪽에도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재료다 후공정 패키징 공정의 숄더볼을 직접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그 금메달 같은 은메달입니다. 현재 제우스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 부분들의 어떤 그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온바닥까지 왔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다시 한번
최근에 가장 좀 세게 반등을 좀 해줬고요. 눌림목이 좀 있기 때문에 골든크로스가 함께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은메달 종목으로 제우스 꼽아주셨습니다. 반도체는 사실 수율이 가장 좀 중요할 텐데 이 수율에 있어서도 세정 부분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은메달로 꼽힌 이유를 바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빠르게 금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DB 하이텍입니다. 네, 금메달은 DB 하이텍입니다. 이 종목 또한 뒤에 택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는 바로 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왜 금메달로 꼽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DB 하이텍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반도체 중에서 파운드리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 SK 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부분들이 있지만은 또 다른 제3의 업체가 DB 하이텍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DB 하이텍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려보면은 DB 하이텍이 8인치를 전문으로 생산합니다. 웨이퍼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부분들이 유일한 업체인데 오른쪽에 펴보시면은 뭐 삼성전자 30만 장, 그다음에 SK하이닉스 10만 장 있는데 DB 하이텍이 13만 장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8인치의 전통적인 강자 가장 많이 생산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삼성전자 다음으로 이런 웨이퍼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고 뭐 납품도 좀 하고 있죠. 근데 보통 지금은 12인치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8인치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사양 산업이 계속 될 뻔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고온투수가 나타나죠.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등장이 되면서 차량용 반도체는 8인치로 만드는 부분들이 가장 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8인치 생산 어떤 공장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중고 기계를 뭐 수입하니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 혼란들이 많이 있었는데 DB 하이텍이 이런 부분들을 또 전력 반도체를 전문으로 좀 생산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집중 회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PMIC 이런 것들이 좀 생산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력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생산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동메달로 좀 금메달로 좀 선정을 했고요. 지금 다음 보시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현재 차량용 반도체 이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재료가 뭐냐면은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 때 실리콘 웨이퍼를 하는 방식은 약간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성능이 약간 저하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걸 현재 극복하기 위해서 재질을 아예 실리콘 카바이드, 탄소를 섞어서 실리콘 카바이드로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거나 아니면 코팅을 해서 지라갈륨이라는 어떤 웨이퍼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었을 때 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체 그 웨이퍼 이렇게 새로운 반도체가 화합물 반도체인데 보통 SiC 반도체, 그다음에 질화갈륨, 겐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DB 하이텍은 둘 다 8인치 형태로 만들어낸 것들을 시범 생산 또 테스트 생산을 거쳐서 양산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DB 하이텍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그런 모습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차례 이제 38,000원, 35,000원에서 8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굉장히 많이 빠졌던 그런 내용인데 최근에 쌍바닥을 찍고 현재 조금 갭상승을 좀 해서 약간 올라주고 있는데 최근 화합물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본격 양산화가 내년 정도가 진행이 되면은 이런 기존의 이제 밸류에이션과 함께 한번 크게 좀 상승을 좀 차량용 반도체 밸류에이션과 함께 두 가지 어떤 그 부분들의 동력이 있기 때문에 상승 트렌드로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금메달 종목으로 DB 하이텍 함께 살펴봤습니다. 8인치 웨이퍼에 있어서 전통적인 강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이 8인치 쪽으로 사양 산업으로 좀
죽어가고 있다가 지금 사랑용 반도체 덕분에 살아났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렇게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에서는 반도체 전 공정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곳에서 웨이퍼를 자르는 것부터 식각, 증착 과정까지 짚어봤는데요. 전 공정단 투자 시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 반도체주 위주로 시세가 나고 있으니까요. 순환매 전략 취해보시고요. 오늘장 베스트 종목으로 KC 그린홀딩스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